첫 번째 산후보약의 원칙은 일단 오로부터 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부분을 보호하면서 붓기를 빼는 것, 그리고 보완해서 철저히 자기 이제 근육이나 뼈나 이런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그 개념으로 약을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민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이제 아이들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야 이제 엄마들한테로 그죠? 시선이. 예, 그래서 뭐 하냐면 그러면 어머니도 또 궁금하신 거 산후보약. 그렇죠. 산후한약을 진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게 가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출산 이후에 어혈을 빼준다, 네. 붓기를 빼준다 해서 예전에 산후한약을 많이 복용했는데 요즘은 사실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몸이 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첫째 출산을 하고 젊었을 때 출산을 했을 경우는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요즘 출산이 둘째, 셋째 놓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에 좀 첫 출산이 좀 늦은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그걸 제가 놓쳤네요. 사실 관리를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노산이 많죠. 노산이 많죠. 그렇죠. 아니 저도 노산을 노산이죠. 했는데 그렇죠. 제가 그걸 까먹고 있는데 저도 노산하고 산후보약 먹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산후조리 하신다고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어혈 빼주는 한약 같은 경우에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보통 호박 끓인 물, 뭐 호박에다가 사물탕 여러 이렇게 가지, 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 체질하고 맞아야 정말 붓기도 빠지고 이제 순환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난 먹어도 모르겠고 더 몸이 더 무거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산 후에 이제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어머니들한테 과연 좋을까? 아니면 뭐 굳이 안 먹어도 될까? 네. 그러면 만약 산후보약을 먹게 되면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한의원에 보통 이제 산후관리 프로그램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출산이 정말 아이 엄마들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또 출산과 동시에 다시 몸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때 원래대로 몸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회복이 좀 더딘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노산이면 더 회복이 좀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회복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이제 뭐 약이라든지 그래서 잘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이제 산후질환이 여러 개 또 생겨서 오랫동안 고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뭐 그게 대부분 이제 말하는 산후비만.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들 보면 애 하나 놓고 나서 아이고 예전엔 내 몸이 아닌데 살이 안 빠져서 자꾸 또 이제 살만 찌면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관절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무리가 와서 또 아프고 또 저리는 것도 많고 또 두 번째는 산후풍이라고 그러거든요. 날씨만 좀 추워지고 어슬어슬해지게 되면 뭐 손목이 시리다, 저리다,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요즘은 또 예전하고 틀려서 요즘 산후우울증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산후우울증. 예, 맞습니다. 몸과 마음이 허약해지니까 심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깔아앉거나 다운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산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산후 이게 한약이 필요한 경우를 저희가 체크해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이제 출산 이후에 어머니가 붓기가 심하고 오래가는 경우. 두 번째는 산후에 이게 모유가 적게 나올 때. 모유를 조금 이렇게 또 많이 나오게 하는 한약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출산 직후에 보면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또 몸살 기운이 있고 또 머리도 차죠. 자꾸 이제 감기에 자꾸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기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몸살에서 산후풍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몸에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고 또 식사량이 적어진다. 그러면 기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증강 체중이 절대 안 빠져서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경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산후한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치료해주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또 산후한약이 언제부터 먹었을 수 있을까? 그거 사실 궁금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연분만인 경우하고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조금 다르시죠. 예,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식사를 이제 다시 하게 되는 시기부터 다시 그냥 한약을 드시면 좋고요. 제왕절개나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 후에 아무래도 항생제라든지 약을 복용하게 되니까 수술 후 보통 뭐 7일부터 권장합니다. 근데 왜 산후보약이 중요하냐 하면요. 아무래도 그 자궁에 있던 어혈들을 몸 안에서 밖으로 빼내줘야지 자궁 수축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로라고 하잖아요. 그 오로를 아주 활발하게 깨끗하게 빠져나가야 자궁이 제대로 수축되니까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후보약의 원칙은 일단 오로부터 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부분을 보호하면서 붓기를 빼는 것, 그리고
보완해서 철저히 자기 이제 근육이나 뼈나 이런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그 개념으로 약을 쓰게 됩니다. 보약을 먹는다면 살이 찌는 것이 아니니까 보약은 보통 대부분 밥맛이 돌고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산후의 보약은 절대 살이 찌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 차라리 붓기가 빠지고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더 날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약의 보통 원칙이 다른 정해져 때는 있습니다. 보약을 먹으면 단호 보약으로 그때 기혈보강시킬 때 녹용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른 때는 녹용 보약을 쓰게 되면 약간 살도 찌고 할 수가 있긴 한데 기능 산후 이게 출산하고 났을 때 이때 녹용을 많이 쓰게 되면 정말 살 빠지는데 그렇죠. 정말 도움돼요. 그리고 이 녹용이 자궁으로 반응이 되면 자궁 수축을 돕기 때문에 차라리 배가 더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약을 쓴다고 해서 절대 겁을 내지 마시고요. 그때 쓰는 녹용은 절대적으로 살이 찌는 쪽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기력을 보충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자궁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바람 든다 그러잖아요. 바람 드는데 보약 개념을 쓰지 않으면 산후풍은 그렇죠. 효과가 아무래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평생에 한번 보약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때는 본인한테 조금 많이 투자를 도움이 하셔도 됩니다. 되고 저희가- 필요한 보약을 쓰시고 저희가 여러 좋습니다. 어머니들한테 우리 한의원에서 첫째를 치료하다가 네. 보통 이제 둘째 놓게 되면 이제 이런 사실을 아시고 둘째 할 때 이제 산후보약이라든지 산후관리약을 드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머니들께서 본인이 아십니다. 첫째 때는 나이가 더 젊은데 애를 낳았을 때보다 좀 나이가 좀 들어서 둘째를 놓고 나서도 훨씬 출산하시고 더 나서도 몸이 몸이 가벼워진다고. 가볍고 회복도 빠르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 체중 관리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임신 중에 12kg 이상 사시게 되면 출산 후에도 정말 안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출산 후에 이렇게 체중을 언제까지 빼야 되면 애들 100일이라고 하잖아요. 엄마들도 출산 후에 한 3개월까지는 어떻게 하든 체중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몸무게로 돌려놔야죠. 왜냐하면 3개월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그 자기 몸무게로 아직도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먹거리를 조금 조심한다든지 좀 몸을 좀 관리해주게 되면 요요 현상 거의 없이 자기 원래대로 몸무게를 자기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 내 몸이 그 몸무게를 그냥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죠. 맞아요. 이제 표준 몸무게가 이제 살이 찐 그 몸무게가 되기 때문에 표준이 되니까 그걸 유지할 수밖에 없네요. 그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가기가 조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또 특히 이제 골반이라든지 그것도 회복될 때 그것도 관리를 잘해야지. 골반이 이제 저기 출산하면서 벌어지거나 그렇죠. 틀어진 상태로 출산이 되면 체형 자체가 변화가 되니까 그렇죠. 살이 빠져도 이쁘지 않고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가 좀 그래서 힘들죠. 이제 그때는 필수적으로 뭐 골반이 털어진 골반이 있으면 그것도 좀 잡아주는 치료도 좀 필요하고요. 아니면 운동 같은 것도 적당하게. 그렇죠. 하는 거죠. 이제 3개월 이후부터 이제 운동도 조금 시작하시면 되는데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시는데 근데 그 출산 후에 수유하고 있는데 한약을 먹어도 되냐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한약은 출산 후에 그리고 그 아이 수유 중에 먹는 약재들이 따로 있습니다. 산후에 맞는 약재들을 선별해서 처방해서 먹게 되는 거죠. 한후에 이제 모유가 제대로 수유 안 될 때도 그를 도와주는 한약도 있고요. 그리고 한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믿을 만한 약재. 저희가 한의원에 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제약회사를 통해서 이게 검증이 돼서 오는 한약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선별된 약재를 잘 끓여서 체질에 맞게 전문 한의사와 상담해서 처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후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어머니들이 도움이 되니까 만약 둘째를 생각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임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거를 좀 출산 후 보약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게 좋겠습니다.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